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의 깽판이 주말이 지나 월요일인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의 독재 타도라는 구호도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만 어쩜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쓰레기만 남는다고 하네요. 그 원래 머물렀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보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며칠 사이 무려 3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들로 나눠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지난주 발칙한 뉴스 제가 금요일날 방송하면서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 이거 다음 주까지 넘어갈 것 같다. 주말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랬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그대로 자유한국당의 그 말 그대로 깽판이 네, 주말 내내 이어지면서 결국 줄을 바꿔 월요일인 오늘까지도 국회가 올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뭐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기사도 나왔는데요. 국회 보수 유튜버들까지 끌어들여서 아주 거의 뭐 자기들끼리 뭐 완전 신이 나서요. 으쌰으쌰 하면서 온갖 무슨 뭐 촬영하면서 같이 뭐 몸싸움도 하고 신이 나셨더라고요. 글쎄 뭐 이렇게 불법 행위들 아랑곳 않고 막 온갖 불법 행위들 하면서 행패를 부리신 덕에 어찌됐건 목적한 패스트트랙 저지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글쎄 뭐랄까 자기들 안에서는 막 스타가 된 것 같고 지금 거의 뭐 스타병에 빠지신 것처럼 완전 한껏 뽕에 취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댁들끼리 그렇게 재미난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민폐는 좀 끼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주부터 국회 회의장을 아예 틀어막고 뭐 온갖 뭐 회의실도 그렇고 의안과 점거하고 뭐 집기들 부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법안 탈취해서 아예 파손하는 일도 있었고 거기다 뭐 체입회 의원 감금시켜놓고 못 나가게 막고 뭐 이랬던 일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똑똑하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법은 분명 본인들이 다 질러놓고 대체 헌법수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안 가죠. 더 황당한 건 이분들이 이렇게 회의실이면 어디 이렇게 점거했다가 떠나고 나면 그 남은 자리들이 쓰레기들만 계속해서 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회의실 앞에 그냥 뭐지? 싶을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온갖 물병들과 이 피켓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체부 회의실 앞이었다고 하는데요. 27일에 여기서 열린 사기특위를 막겠다고 자유한국당이 여기로 몰려와서 이 앞에서 막 완전 막 그 들어눕고 하신 거 사진 보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막 구호 외치느라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물 먹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버려두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좀 뭐랄까? 상식적인 수준 아닌가요? 아니 그 물병 얼마 뭐 대단한 무거운 것도 아니고 엄청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아니 물병이면 자기가 먹은 이 물병 하나를 그 작은 걸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아니 이건 무슨 헌법수호 하는데 헌법수호는 고사두고 아니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킬 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예의범죄의 수준 아니냐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유치원에서 안 배웠나요?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글쎄 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기본이 어떤지를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회도 국회인데 지금 뭐 더 큰 쓰레기 대란이 바로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도, 아니 지난 주말 말고 그 지난주에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 장외투쟁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장애 집회가 열렸던 이 광화문 일대가 아주 거대한 쓰레기장이 됐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기자가 관련해서 취재를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전국의 당협위원회에서 당원들이 이번 주에도 총출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런 분들이 집회를 할 수 있죠.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뭐 글쎄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집회 자체를 하는 게 어쨌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끝나고 나서 청소는 최소한 잘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건 정말 기본적인 시민의식, 이건 기본적인 시민의식까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정말 도덕적인 관념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글쎄 뭐 실제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주최 측은 자기들이 뭐 2만 명 모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뭐 2천 명이든 2만 명이든 어쨌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면 얼마나 쓰레기가 당연히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참 이 광화문 집회를 취재한 이 기사에 따르면 집회가 끝난 광화문 인근이 완전 그 곳곳이 온갖 그 피켓이며 이런 것들하고 심지어 태극기도 아니 그렇게 애국 얘기하시는 분들이 태극기를 왜 그렇게 깔고 안고 뭐 버리고 막 아주 쓰레기처럼 취급을 하셨던데 거기다가 뭐 담배며 뭐 이게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먹다 남은 음식들 이런 것까지 사진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거 보이실까요? 네, 이런 피켓. 여기 지금 보면 종이컵에 담배 공초가 가득하고요. 쓰레기가 뭐 한두 곳이 아닌 게 지금 느껴지시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이고 보기만 해도 이게 지금 독재타도 뭐 헌법수호 이렇게 하면서 이런 쓰레기를 막 버리면서 지금 헌법수호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뭐 이거 컵뿐만이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들도 지금 뭐 쉽게 눈에 띄고요. 외진 곳곳마다 이렇게 쓰레기가 계속해서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두 곳이 아니라 다들 그냥 광화문 일대 곳곳이 심지어 이 세종문화회관 주변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집회에 오신 분들께서 뻔히 금연 피켓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다들 엄청나게 피워 대시더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막 침 뱉고 아니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불법이잖아요. 길에서 침을 뱉는 것도 불법 과태료를 물 텐데 벌금을 물 텐데 아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앞에서 온갖 불법 행동을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면 인근 상인들이나 혹은 근처에 뭐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를 찾으셨던 이 지나던 분들 시민들이 당연히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겠죠. 상인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불쾌감을 드러내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여러분 촛불 집회 때 광화문 다들 나와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때 뭐 나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집회가 끝나고 나면 다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말 쓰레기 봉투 이만한 걸 막 들고 집회 일부러 막 쓰레기를 다 줍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나가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곳곳에 뭐 버려져 있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부러 더 행여라도 우리가 하는 이 집회 구호의 의미가 안 좋게 이런 쓰레기들이 남겨지면서 행여라도 안 좋게 왜곡되거나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까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더더욱이 쓰레기를 더 철저하게 다 이렇게 줍고 이렇게 스스로 시민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거 뭐 주최 측이 시켜서도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쓰레기를 다 줍고 했었죠. 더 이렇게 평소보다 신경을 써서. 아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굳이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길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는 건 이건 정말 유치원생도 아는 것 아니냐고요. 그잖아요. 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집회였다면
여기는 지금 당협위원회 이런 데서 당원들을 동원해서 온 당 차원에서 한 행사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 차원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하는 행사라면 당연히 생각하기에 당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쓰레기 정리며 뒷정리를 하도록 단속을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뭐 무슨 정말 사회에서 이 통칭되는 이런 규범이나 규칙, 법 이런 것 따위는 정말 1도 관심 없으신 분들인 건지 신경조차도 쓰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 무슨 대놓고 이렇게 당 차원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도 이렇게 뒷정리가 안 돼서야 이게 참 이걸 지켜본 이 사람들의 구호 자체도 좀 그랬지만 그 뒷모습조차도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대체 무슨 법을 수호하겠다는 거지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뭐 사실 근데 이 집회 자체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함 그 자체였는데요. 무려 독재 시절에 그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공안통 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가 막 독재 타도하겠다고 나와서, 와, 독재 정권에서 공안검사 하시던 분이 독재 타도하겠다고, 이게 참 어울리지도 않는 그 옷을 입고 나와서 구호를 외치는 것부터가 참 아이러니했고요. 아니 엄밀히 따지자면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오히려 독재 수호, 독재 타도 헌법 수호가 아니라 독재 수호 헌법 타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닌 게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홍문종 의원이요. 참,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패스트트랙은 촛불 아스팔트 쿠데타로 정권 빼앗은 독선. 빠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아니 이거야말로 대놓고 독재를 수호하고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 아니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로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진짜 어마어마한 명언이라고 하네요. 아스팔트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정부의 독선과 여당의 국정 운영이다라고 하며 패스트트랙을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진짜 대박이죠. 아니 이분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친 탄핵 절차를 전면으로 부인하신 거고요. 부정하신 거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국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전국민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부정하며 그 정권을 쿠데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쿠데타가 뭔지는 진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 어떻게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권이 쿠데타일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 그리고 쿠데타 전문은 그쪽 정당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 정권으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전두환을 그렇게 옹호하시는 분들이 지금 국민이 선출한 정권에게 감히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주.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사법 부정이자 민주주의 부정, 그리고 이거 대선 불복까지 하신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 의원들이 다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과 같이 똑같은 의견이신 이런 분들은 숨지 말고 나오셔서, 머리를 들고 나오셔서 이렇게 홍문종 의원처럼 제대로 고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사법 부정 세력이자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법치주의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사법도 부정하고 사법체제도 부정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조차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더는 이 국민의 대표라고 해서 정치권에 둘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손들고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홍문종 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총선 때 우리가 잘 지켜보게요. 네, 아무튼 국민들이 더 눈을 부릅뜨고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성장, 경제 폭망인데 패스트트랙 할 때인가? 네, 이거는 거의 뭐랄까요? 그 예전에 뭐 조선일보 기사에서 한참 놀림거리가 됐던 이 가뭄의 왼파워 뭐 이런 수준 아닌가? 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을 정도의 것을 이제 이렇게 엮어서 무슨 사실상 상관이 없는 것을 엮어서 패스트트랙을 욕하려고 지금 일부러 가지고 온 거죠. 아니 그리고 정쟁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쟁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달이 나서 발목 잡혀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자유한국당 때문이잖아요. 아니 뭐야 대체. 여태 그 많은 민생 법안들도 통과 안 시켜주고 뭐 소방관법도 안 해주고 보이콧하고 계속해서 밖으로만 나돌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왜 경제 타령이실까? 그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참나 어처구니 없어서. 그리고 정말 그렇게 경제가 시급해서 뭐라도 지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만 좀 거기서 불법 폭력 저지르시고요. 자유한국당이 그냥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올려서 330일 동안 같이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민생 법안들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 되죠. 지금 민생 법안들 다 발목 잡혀서 안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경제가 어려운데 패스트트랙이 웬 말이냐. 뭐야 누가 보면 패스트트랙이 불법인 줄 알겠네. 본인들이 패스트트랙 만드셔놓고 아주. 네. 뭐 그리고 애써 이렇게 포장을 뭐 독재 타도를 하면서 뭐 헌법 소홀을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있다 이렇게 암만 외치셔봐야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보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누구 부럽지 않은 정말 1인자라고 부르기 네 정말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솔직한 이분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개도 밥그릇 뺏으면 주인 물어. 정치인의 선거법은 그런 것. 네, 그러니까 이게 뭐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막 이렇게 들어눕고 막 앞에서 막 독재타도 헌법소 외치면서 지금 이러는 게 뭐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개싸움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원래 정치란 그런 것이다. 개도 자기 밥그릇 빼앗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안달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자유한국당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지금 이러는 거라고. 선거법 어쩌고 무슨 독재차도 웃기고 있네 아주.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국회의원 계속 배지 달고 계시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랑 생각이 좀 통하시는데? 홍준표 전 대표님. 뭐 아무튼 격려를 한다고 나름 올리신 글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면 다들 힘내시라고 격려를 한다고 올리신 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팩폭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참 재미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 다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는 거 아시죠? 자유한국당이 이러는 거. 네. 근데 뭐랄까 밥그릇을 글쎄 지키는 것도 좋지만요. 자유한국당이 제발 좀 이제 글쎄 국민 여론을 좀 제대로 목도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거의 보수 유튜버 이런 분들만 보면서 그분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진짜 무슨 그들의 아이돌이나 된 것처럼 약간 좀 취하셔가지고 거의 뭐 자기만족에 지나치게 취해 계셔서 그들만 자기들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도를 점점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환호받을 만한 발언들로 계속해서 더 극우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을 그 맞지도 않은 국회에 기자 등록도 해야 되는데 기자 등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막 들어와서 취재하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는 동안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패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많이들 하셨나요? 다들? 네. 벌써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30만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요. 이게 거의 1시간에 10,000명꼴로 서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다들 그만큼 이건 못 봐주겠어. 못 봐주겠다. 분노를 담아서 그냥 서명을 막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진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서명자 수가 갑자기 막 폭발을 하면서 서버 에러가 계속해서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국민들의 분노가 얼만큼 극에 달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댁들이 그 무슨 촛불 아스팔트 쿠데타? 이렇게 불렸던 그 촛불 혁명으로 부패한 권력을 직접 몰아냈던 우리 촛불 시민들이 여전히 이 국정농단 적폐 세력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자유한국당이 부디 아셔야 될 텐데요. 응? 모르시려나? 근데 진짜 이런 와중에 정말 또 짜증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둘 다 나쁘다라고 하며 양비론을 쓰고 있는 언론들 진짜 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양비론이 나오지?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 혼자서 이렇게 행패를 벌이고 있고 야사당이 합의한 내용을 못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지금 양비론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논리가 참 기가 막힐 따름인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수의 매체들이 동물국회 어쩌고 국회 선진화법이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 자체가 전체가 모든 국회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충 뭉뚱그려서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국회가 마비됐니 또 옛날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선진화법을 망가뜨리고 옛날로 되돌린 사람 누군데?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아니 이건 피해와 가해가 분명한데 왜 분명한 가해를 가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언론들이 왜 이래요? 왜 이러지 정말? 아니, 이러면 이럴수록 정말 이런 언론들의 양비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국회 또 저러네. 역시 정치는 다 저래.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또다시 정치 혐오, 정치 또 무관심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게 하는 그런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책임한 양비론 이런 것은 최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양비론을 쓴다고 해서 중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중립이죠. 저희 민중이 소리처럼 발칙한 뉴스처럼 진정한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중립입니다. 그렇죠? 인정? 인정? 네, 아무튼 우리 애청자분들께서야 다들 속지도 않으시겠지만 혹여라도 주변에서 이런 매체들을 접하고 정치는 다 똑같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런 양비론에 빠지면 안 된다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가해자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똑똑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하다 진짜 아주.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과연 언제 저분들이 일을 하려나? 연봉 1억 4천씩 받으면서 자유한국당 언제 일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마다 빨리 총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뿐이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 내일 1시 반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